강원도 춘천시 외곽에 있는 작은 아파트. 이곳은 김동현 61세과 박미숙 59세 부부가 35년간 살아온 집이었다. 작은 평형의 아파트였지만 두 자녀를 낳고 키운 곳이었으며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은 이웃이 알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었다. 김동현은 젊은 시절에 군대를 제대하고 바로 취업한 후 꼭 같은 해에 박미숙과 결혼했다. 당시 김동현의 부모님인 김철수와 이옥순 부부는 아들의 결혼을 몹시 기쁘게 여기었고 며느리 박미숙도 처음엔 적극적으로 시댁을 방문하며 관계를 쌓으려 했다. 그러나 결혼 후 몇 년이 지나면서 박미숙은 점점 시댁에 대한 불만을 키우기 시작했다. 가장 큰 원인은 시누이와의 비교였다. 시누이는 부모님의 곁에 항상 있었고 부모님은 딸의 모든 것을 꼭 챙겼는데 며느리 박미숙은 그 안에서 항상 외롭고 빠진 느낌을 받았다. 박미숙은 자신도 시댁 가족의 일원이라는 점을 여러 번 표현했지만 시댁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반복되었고 그 불만은 점점 깊어져 갔다. 결국 박미숙은 그 분노를 남편과 자녀들에게 향했다. 박미숙은 남편 김동현에게 반복적으로 지적했다. 당신 부모님은 아들보다 딸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 당신은 눈이 없어요? 김동현은 아내의 말에 처음엔 반박하려 했지만 박미숙의 거친 성격과 날카로운 혀에 지쳐 점점 침묵으로 일관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김동현은 아내의 불만에 그냥 넘기는 것이 가장 편했었고 그 침묵은 박미숙의 불만이 더 깊어져 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녀들에게 향한 박미숙의 언행이었다. 장녀 김지은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빠를 향한 엄마의 불만을 매일 듣고 자라왔다. 김지은은 아직 세상을 이해할 나이가 아니었지만 엄마가 반복하는 말들이 머릿속에 남아 자연스럽게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라는 왜곡된 인식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약 9살 차이 나는 동생 김민수가 태어난 후에도 박미숙의 언행은 계속되었고 김민수도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의 말을 듣고 자라면서 아버지와 조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키워왔다. 어떤 날 저녁 식사 중에 김지은이 박미숙의 말을 그대로 따라했다. 엄마, 아빠는 왜 저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김동현은 아무 말도 못하고 밥만 먹었다. 몇 년이 더 지난 후 김민수도 엄마의 말을 듣고 자라면서 아버지를 무시하는 습관이 생겼었다. 아빠, 왜 항상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김민수의 말에도 김동현은 그냥 밥을 먹을 뿐이었다. 김동현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막을 수 없었다. 박미숙의 거친 성격 앞에서 그는 항상 뒤로 물러났고 집안일보다는 회사와 술에 도피했다. 결혼 35년 그 긴 시간 동안 김동현은 한 번도 아내에게 단호하게 맞서지 못했었다. 그리고 그 침묵과 방관은 결국 가족 전체를 무너뜨리는 씨앗이 되었다. 박미숙의 거친 언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갔다. 남편 김동현에게 향한 모욕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친척 모임이든 이웃과의 대화 중에든 박미숙은 김동현을 이 사람은 너무 착한 효자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라며 비하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말에 불편해져 하지만 박미숙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김동현은 그 순간마다 얼어붙었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박미숙은 어떤 자리에서든 남편을 비하하는 것을 전혀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다. 김동현은 그런 박미숙의 거친 성격 때문에 친척 모임이든 이웃과의 모임이든 가능한 피하려 했었지만 박미숙은 항상 남편을 끌고 다녔다.
이런 박미숙의 거친 성격 앞에서 김동현은 점점 가정에서 등한시하기 시작했다. 회사 일을 이유로 늦게 귀가하는 날이 늘었고 퇴근 후에는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도 많아졌다. 집에 돌아오면 박미숙의 날카로운 눈길과 나를 세운 말들이 기다려 있었고 김동현은 그냥 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날이 많았다. 자녀들도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자주 봤었고 아버지가 집에 있더라도 마치 없는 사람처럼 여기는 날이 늘었다. 김동현은 가정에서의 자신의 자리가 점점 사라져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박미숙의 거친 말들로 가득 채워져 갔다. 2017년 초 박미숙의 불만이 더 깊어질 만한 사건이 생겼다. 시부모가 딸 김영희에게 춘천 시내의 건물과 토지를 증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박미숙은 이 소식을 듣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다. 박미숙은 평소에도 시댁에 대한 불만을 남편에게 반복해왔었는데 이제 구체적인 증거가 생긴 것이었다. 시부모가 딸에게만 재산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있었지만 박미숙의 귀엔 전혀 들리지 않았었다. 우린 아무것도 못 받는 거잖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 바보같이 행동하니까 시부모님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김동현은 아내의 격한 말에 부모님이 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간섭할 수는 없잖아라며 회피했다. 박미숙은 더 분노했다. 그래, 아주 효자라 바보같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어? 참 잘나셨어요. 김동현은 이번에도 침묵으로 일관했고 박미숙의 분노는 결국 딸과 아들에게도 향했다. 설날이 다가오면서 박미숙은 딸과 아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왜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를 미워하면서 고모만 챙기는지 궁금하지 않니? 한번 가서 속 시원하게 물어보자. 너희가 친손주들인데 우리를 무시하면서까지 고모만 재산을 주는지 가서 물어보자. 너희들도 무시하는 거잖아. 안 그러니? 평소에도 엄마의 말만 듣고 자라온 두 자녀는 별로 거부하지 않았다. 딸은 오히려 엄마의 말에 동조하며 그래 엄마 왜 그런지 한번 가서 물어보자고 했고 아들도 별다른 거부감 없이 엄마의 말에 따라했다. 김동현은 이 상황을 보면서 불안해져 했지만 박미숙의 거친 성격 앞에서 이번에도 막을 수가 없었다. 설날이 드디어 찾아왔다. 김동현은 그날 아침부터 불안한 마음이었다. 아내가 며칠째 자녀들을 부추기는 것을 곁에서 봐왔었고 이번 설날의 제사가 평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김동현은 아내의 거친 성격을 수십 번 겪어왔었지만 이번엔 자녀들까지 끌어들인 상황이었고 그게 더 걱정되었다. 김동현은 평소와 달리 이번엔 아내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었다. 그래서 박미숙에게 조용히 부탁했다. 제발 부모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부모님이 다 생각이 있으셔서 하신 일을 왜 당신이 나서려고 그러는 거야. 박미숙은 코웃음을 치며 무시했다. 왜?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하는 건데. 왜 못해? 당신은 진짜 한심해. 김동현은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박미숙의 날카로운 말 앞에서 그는 다시 한번 무너져 버렸다. 김동현은 아내에게 아무리 부탁해도 한 번도 듣지 않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었지만 그렇다고 강하게 맞서는 것은 김동현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 김동현은 결국 제사에 안 가겠다며 조용히 물러나는 선택을 했다. 박미숙은 남편의 말에 오히려 비웃었다. 그래,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서 있어봐야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우리 세 사람이 가서 직접 따져보자. 박미숙은 곧바로 딸과 아들을 데리고 춘천시 시부모 댁으로 향했다. 평소에도 엄마의 말만 듣고
자라온 두 자녀는 별로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평소 박미숙이 반복해온 말들 때문에 조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이미 깊이 자리 잡아 있었다. 박미숙은 차 안에서도 자녀들에게 시부모에 대한 불만을 반복해왔었고 두 자녀의 마음은 점점 더 조부모에 대해 적대적으로 변해갔었다. 딸은 차 안에서 엄마의 말에 동조하며 말했다. 드디어 직접 물어볼 수 있겠다. 왜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는지. 아들도 별다른 거부감 없이 엄마의 말에 동조를 하고 세 사람은 한마음으로 시부모 댁으로 향했다. 시부모 댁에 도착하면서 박미숙은 자신의 분노를 마침내 폭발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 사람이 시부모 댁의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박미숙은 신발도 벗지 않고 곧바로 안방으로 쳐들어갔다. 설날 차례를 준비하고 계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랐었다. 평소에도 며느리가 가끔 불만을 표현하는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신발까지 안 벗고 안방으로 쳐들어오는 것은 처음이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거친 행동에 당황하며 놀란 가슴을 진정하며 침착하게 말을 했다. 지은애미야, 아직 차례 준비도 안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냐? 시아버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박미숙은 이미 격한 말을 퍼붓기 시작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왜 고모만 편애하시는 거네요? 건물과 토지까지 다 주시면서 애비는 왜 아무것도 안 주시냐고요? 애비가 맏아들인데 왜 그렇게 무시하시는 거예요? 박미숙의 거친 목소리가 작은 안방에 가득 차면서 평화로운 설날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바뀌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고함에 놀라 서로 눈빛만 교환했었다. 이것은 단순한 불만의 표현이 아니었다. 박미숙이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키워온 분노가 마침내 폭발한 것이었다. 박미숙의 격한 목소리가 작은 안방에 가득 차면서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진정시키려 나섰었다. 83세의 고령이었지만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어깨를 잡고 차분하게 달래려 했었다. 평소에도 며느리가 가끔 불만을 표현했던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극한의 소동을 피우는 것은 처음이었다. 시아버지는 평생을 차분하게 가정을 이끌어 왔었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었다. 그런 시아버지에게 며느리의 이런 행동은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눈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지은애미야, 좀 진정해라. 설날 아침부터 왜 이렇게 화가 나서 난리를 치냐? 우리가 아들을 무시할 이유가 있냐?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대화를 해보자. 시아버지의 차분한 말에도 박미숙은 오히려 더 격하게 반응했다. 박미숙은 시아버지의 손을 거세게 뿌리쳐 밀쳐버리며 소리를 질렀다. 아버님, 아버님이 애비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깐 항상 고모만 챙기시는 거잖아요. 건물과 토지까지 다 주시면서 애비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잖아요. 박미숙은 소리를 치며 시아버지를 밀쳤고 순간 시아버지가 밀리면서 몸의 균형을 잃고 쓰러졌고 시어머니가 놀라며 며느리를 막으려 나섰었다. 시어머니도 이 상황이 너무 황당했었다. 아무리 화가 난 상태라도 남편의 부모를 이렇게 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눈을 바라보며 강하게 말했다. 지은애미야, 왜 이런 짓을 하냐? 애들 앞에서 이게 무슨 행동이냐? 그런데 이때 뒤에서 따라온 딸이 갑자기 시어머니 앞에 막아섰었다. 평소 엄마의 말만 듣고 자라온 딸은 이미 조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깊이 자리 잡아 있었었고 오늘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었다. 딸의 눈에는 이미 조부모에 대한 적대감이 가득 차 있었었다. 할머니,
왜 우리 가족 모두를 투명인간 취급해요? 아빠가 아들인데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우리가 집에 오는 것도 싫어하고 항상 엄마한테는 잔소리만 하고 우리 엄마를 무시했잖아요. 딸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때 아들도 옆에서 거들었다. 아들은 평소에도 엄마의 말만 듣고 자라온 탓에 조부모에 대한 적대감이 딸보다 못하지 않았었다. 아들은 주머니에서 꺼내온 호신용 스프레이를 갑자기 할아버지 얼굴에 뿌리며 소리를 질렀다. 할아버지는 우리 엄마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우리 엄마를 괴롭히고 무시하는 거 다 알아요. 우리는 엄마를 지킬 거예요. 불쌍한 우리 엄마를 괴롭히지 말아요. 세 명이 동시에 폭행에 가담하면서 작은 안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바뀌었다. 시아버지는 스프레이의 자극으로 눈을 비비며 몸을 비틀었지만 세 명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 평소 박미숙이 반복해온 왜곡된 말들이 결국 폭력의 불꽃으로 이어진 것이었다. 작은 안방 안에서 벌어진 이 일은 평화로운 설날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폭행이 안방에서 계속되면서 그 소리가 거실로도 들렸다. 설날 차례를 주방에서 준비하고 있던 고모가 안방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고모는 부모가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었다. 고모는 평소에도 오빠 집을 자주 방문하며 새언니와 조카들과 친하게 지냈고 오빠 집의 일이면 항상 챙기려 했었다. 그런데 며느리가 부모님을 이렇게 폭행하고 있는 상황은 고모에게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었다. 고모는 즉시 며느리를 막으려 했었다. 뭐예요, 새언니. 부모님한테 이렇게 하는 건 말도 안 돼요. 당장 그만두세요. 고모의 목소리가 안방에 가득 차면서 아들은 갑자기 고모에게 달려가 머리채를 잡아 힘차게 침대에 내동댕이 쳤다. 고모는 조카의 행동이 너무 갑작스러운 탓에 몸을 피할 수가 없었었다. 고모는 침대에 내동댕이 쳐진 후에도 금세 몸을 일으키며 아들을 막으려 했었지만 24살 남자의 힘 앞에서 고모는 너무 무기력했고 아들은 고모에게 분한 눈빛을 던지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고모, 왜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고모도 할아버지랑 똑같아요. 엄마를 괴롭히고 무시하고 난 다 알고 있다고요. 아들의 소리가 안방을 가득 채우는 한편 박미숙도 고모에게 계속해서 욕설과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 박미숙은 개념도 교양도 없었던 사람이었고 화가 난 상태에서 행동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었다. 박미숙은 고모의 앞에서 거친 말을 퍼부었다. 고모가 부모님을 꼬드겨서 재산을 다 빼돌린 거잖아. 오빠 무시하고. 딸도 곁에서 고모에게 달걀과 김치를 던지며 소리를 질렀다. 고모, 왜 우리 아빠를 무시해요? 우리 가족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를 줄 알았어요. 제사상 위에 놓여 있었던 음식들이 하나씩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작은 안방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다. 시부모와 고모 3명이 동시에 폭행을 당하고 있었고 평화로운 설날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고모는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며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의 갈등이 아니었다. 박미숙이 오랫동안 자녀들에게 심어온 왜곡된 말들이 결국 폭력으로 폭발한 것이었다. 고모는 3사람의 폭행이 끝나고 돌아간 후에 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다. 시부모와 고모는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갔고 시아버지는 호신용 스프레이로 눈과 얼굴에 심한 자극을 받았고 시어머니는 폭행으로 여러 곳에 타박상을 입었다. 고모도 머리채를 잡혀 침대에 내동댕이 쳐진 탓에 목과 등에 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3명 모두 깊은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특히 시아버지는 스프레이의 자극으로 눈의 통증이 심했었고 눈을 제대로 떠볼 수가 없었었다.
시어머니도 폭행을 당하는 순간 몸을 막으려 했었지만 3명의 폭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었다. 사건 소식은 금세 주변에 퍼져나갔고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경찰의 조사를 통해 이 폭행이 단순한 순간의 분노가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박미숙은 오랫동안 남편과 시댁에 대한 왜곡된 말을 자녀들에게 반복해왔었고 그 왜곡된 말들이 결국 폭행의 불꽃으로 이어진 것이었다. 3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관은 박미숙과 딸, 아들 3명을 불러 진술을 받았다. 3명 모두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경찰관에게 말했다. 우리 엄마는 항상 무시당하며 살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가족 모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해요. 아들도 옆에서 목소리를 떨며 거들었다. 저는 엄마가 불쌍해서 그냥 볼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를 항상 그렇게 대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두 자녀의 진술을 듣은 경찰관은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다. 두 자녀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들의 눈에는 진심으로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이 보였었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었다. 박미숙이 자녀들에게 오랫동안 심어온 왜곡된 말들이 결국 3명의 폭력을 만들어냈었고 80대 노부부와 고모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이었다. 경찰관은 이 사건의 진짜 원인은 박미숙의 오랫동안의 가스라이팅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었다. 며느리의 폭행으로 인해 시부모와 고모는 깊은 부상을 입었다. 특히 시부모는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큰 충격이었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노부부에게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다. 시아버지는 손주들이 자신을 폭행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다. 시어머니도 병실에서 며느리와 손주들이 자신을 폭행했던 순간을 계속 떠올렸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었다. 고모도 조카들에게 폭행을 당한 기억이 너무 생생했고 무능력한 오빠를 원망했다. 경찰에 신고를 한 이후에 폭력으로 재판을 받게 된 3사람은 뻔뻔한 표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재판이 시작되면서 법정에는 긴장감이 가득 차 있었다. 박미숙과 딸, 아들 3명은 법정에 섰었고 검사는 3명의 범죄 행위를 하나씩 밝혀나갔다. 검사는 법정에서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닙니다. 박미숙은 35년 동안 자녀들에게 시부모에 대한 왜곡된 말을 반복해왔고 그 왜곡된 말들이 결국 3명의 폭력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자녀는 엄마의 말만 듣고 자라왔고 조부모에 대한 적대감이 깊이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이어졌다. 시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며느리가 아무리 화가 난 상태라도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손주들이 저를 폭행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며느리가 항상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손주들까지 폭행을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라며 눈물을 흘렸고 뒤이어 고모도 법정에서 진술했다. 조카들이 저를 폭행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가 부모님을 꼬드겨서 재산을 빼돌렸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오빠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잘 모르니 세금에 관해서 저에게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평상시에도 항상 아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새언니는 혼자 잘못된 생각을 하며 이렇게 저와 시부모를 폭행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3명의 범죄 행위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특히 박미숙이 오랫동안 자녀들에게 왜곡된 말을 반복해온 점, 그리고 80대 노부부를 폭행한 점을 무겁게 보았다. 재판부는 박미숙의 행동이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가스라이팅을 통해 자녀들을 조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종 판결에서 박미숙에게 징역 1년 2월의 집행유예 2년을, 딸에게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아들에게 징역 1년 2월 실형을 선고했다. 아들만 실형을 받은 이유는 호신용 스프레이로 시아버지를 공격한 행위가 특히 악질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으며 말했다. 이 사건은 가스라이팅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고인 박미숙은 오랫동안 자녀들에게 왜곡된 말을 반복해왔고 그 결과 자녀들이 조부모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하므로 딸 김지은과 아들 김민수는 정신적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치료를 받는 걸 추가로 명하겠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 법정은 조용해졌다. 박미숙과 딸, 아들 3명은 여전히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판결이 내려진 후 김동현은 깊은 슬픔에 빠져들었다. 아내와 자녀들이 부모님을 폭행한 사건은 김동현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다. 김동현은 35년 동안 아내의 거친 말을 듣고 살아왔었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었다. 김동현은 자신이 아내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꼈었다. 김동현은 부모님께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막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애비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내가 아내를 막으려 했어도 소용없었을 거다. 시어머니도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애비야, 우리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는데 이렇게 된 게 너무 안타깝구나. 김동현은 부모님의 말을 듣고 더욱 슬픔에 빠져들었다. 김동현은 자신이 35년 동안 아내의 말에 무너져 왔고 그 결과 자녀들까지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된 것을 깨달았다. 김동현은 아내와 이혼을 결심했다. 김동현은 더 이상 아내와 함께 살 수 없었고 자녀들과도 거리를 두기로 했다. 딸과 아들은 재판이 끝난 후에도 평상시처럼 생활을 하며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두 자녀는 여전히 엄마의 말만 믿고 있었고 조부모에 대한 적대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딸은 집행유예를 받은 후에도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를 무시한 게 잘못이잖아요. 아들도 감옥에 수감되기 전에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저는 엄마가 행복하면 돼요. 엄마의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직도 아빠와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모두 엄마를 힘들게 하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엄마, 제가 나갈 때까지 건강하세요. 박미숙은 자녀들의 말을 듣고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박미숙은 여전히 시부모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믿고 있었고 자녀들에게 왜곡된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런 말을 반복해온 것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았다. 박미숙은 집행유예를 받은 후에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시부모와 고모는 신체적인 부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되었지만 정신적인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폭행을 당한 기억이 너무 생생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고모도 조카들에게 폭행을 당한 상처가 깊었고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고 친척들 보기도 힘들어했다.
이 사건은 한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박미숙이 35년 동안 반복해온 왜곡된 말들이 결국 두 명의 자녀들에게 폭력을 하게 만들어냈고 80대 노부부와 고모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가스라이팅의 무서움은 단순히 한 사람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세대를 넘어 확산된다는 것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끝없이 들어왔던 얘기들이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사실인 것처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옳다고 믿었고 그릇된 신념이 이런 사건을 만든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 번쯤은 다른 어른이 얘기를 해주었다면 가족 간에 이런 비극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의 위험성을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작은 오해나 불만도 대화로 풀어나가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특히 감기 조심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무릎이나 허리 건강도 잘 챙기시고 하루 식사 거르지 마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외로우실 때는 자녀분들이나 가까운 분들과 자주 통화하시고 가벼운 산책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계시더라도 좋은 이야기 들으시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한 번 더 웃으시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베테랑 이사연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세요.